저희 직장인들은 보통 6시까지 근무하잖아요. 회사 일하면 도중에 짬내서 가기도 그렇고요. 네,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무 시간을 줄여가면서 올렸을 때 그만한 효과 대비 사람들의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처우를 해줄 건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오픈을 하고 더 납득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나서 일 보고 또 들어가서 그거 그냥 일 봐야 되는데 예, 시간이 짧고 예, 그러면 불편하기는 그지 없지요. 일은 적게 하고 돈 많이 달라. 이거는 뭐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예,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다음 달 1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그 총파업과 관련해서 금융노조위원장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안은 총 34개입니다. 그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임금 6.1% 인상, 주 4.5일제 근무, 그리고 영업점 폐쇄 금지 등입니다. 사측은 현재 임금 1.4% 인상,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금융노조는 은행이 매년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 지난 3년간 임금 평균 인상률은 2%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노조 위원장 발언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올해 5, 6%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1%대 임금 인상률을 고집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금융 사용자에 대한 분노, 조합원들의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노조와 사측이 각각 제시하는 임금 인상률 차이 좀 크기 때문에 파업까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좀 큽니까? 우선 사측이 제시하는 1.4%는요. 이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노조가 주장하는 6.1%는 사실 최근 대기업 위주로 임금 협상 사례를 살펴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네이버와 대우건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10%대였고 삼성전자가 평균 9%, 그리고 LG유플러스가 이 8%대로 협상을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오비맥주가 7.3%, 그리고 GX칼텍스가 5.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임금 인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시장 개입 논란을 무릅써가면서 경영계의 임금 인상 자제하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IT 업계의 경우에선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올 들어 실적 악화, 채용 축소 흐름 이렇게 나타나면서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나요? 일단 여력으로 보면요. 현재 은행권의 자본 건전성 자체는 이 지난해 말부터 지표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네. 다만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떤 부실 대출 우려 확대, 그리고 다음 달 코로나 금융 지원 만료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 증가 이런 좀 우려 요인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은행권으로서는 좀 충당금을 대거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금 6% 인상안은 이 다소 은행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자체분만 보면 이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닌데 현재 은행권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녹록지 않아서 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내 은행권의 총 인건비가 17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임금을 6.1% 인상했을 때 인건비 증가분은 6천억에서 한 8천억 원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금융노조가 비단 임금 인상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특히 영업점 폐쇄 금지 그리고
4.5일제 근무 이런 것들도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노조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영업점 폐쇄를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동시에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라는 거는 또 반대로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금융노조는 좀 오해가 있다라면서 모든 조합원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시행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무 형태와 시간을 다양화하고 또 유연화하는 데 취지가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최근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들이 이 주 4일제를 시범 실시하는 이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병동당 5명 내외 희망자에 한해서 이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대신에 임금은 10%가량 삭감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노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앞서 뭐 영상에서도 봤듯이 좀 여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타 업권과 다르게 은행권은 운용 자금의 원천이 이 고객의 예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점 때문에 또 공공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이 같은 임금 인상 요구라고 하더라도 좀 여론은 또 다소 싸늘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 시민 인터뷰에서도 좀 살펴보셨지만 이 금융 소비자들을 볼모로 잡은 총파업이다. 또 금리와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모두가 고통스러운데 이 비교적으로 근무 여건이 나은 은행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에는 자칫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모바일 앱으로 은행 업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은행 간 지가 언젠지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때문에 이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은행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대면으로 또 거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시중은행의 입출금 거래에서 이 비대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0.9%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참석률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인데요. 이 참고로 6년 전 금융노조 총파업 사례를 보면 이 당시에 전체 은행원의 15%만이 파업에 참여를 했고 특히 4대 시중은행의 참가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민들의 불편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